이제부터 주제를 바꿔서 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관여할 바 아닌데 제3국의 자원봉사 뭐 이런 거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지금 납포를 하고 그중에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예요? 영해도 아니고 영토는 아닙니다. 교전하면은 제3국 선박 막 납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돼요?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죠.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그것도. 예, 제 옆에 정치부 김윤진 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요. 네타냐후 총리 실명을 거론하면서 체포영장 발부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해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한국인 활동가 김하현 씨가 탄 9호선 이스라엘 가자지구로 향하다 납포됐고요. 예. 엊그제 18일에는 또 다른 한국인 김동현 씨가 탄 9호선도 납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억류된 상태로 전해집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억류 상태를 인지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작심 발언 쏟아낸 걸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대통령 언급처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전쟁 책임을 추궁하거든요. 지난번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문제 제기했을 때쯤에 한국에서 근무하는 유럽 외교관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이 대통령이 시원하게 얘기 잘했다 이러면서 옹호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유럽의 입장을 알 수 있겠죠. 그 당시 나오던 우리와 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한국의 대통령은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대통령의 오늘 발언,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균형을 찾아야 하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 거다 이렇게 평가한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좀 시간 순서를 보면 사실 지난달에도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 반인권 범죄 규탄했잖아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을 겨누는 게 두 번째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도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한 게시물을 SNS에 올렸습니다. 예. 그때 이스라엘 외무부가 규탄한다면서 반박을 했었죠. 싸움이 커질 듯 했는데 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예. 오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아직 이스라엘 측 반응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단 그런가요? 예. 현지 언론이 대통령 발언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난번처럼 정부에서도 반발하고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송원석 원내대표 본인 재판부터 받아라. 이준석 대표는 뭐 제발 자중자애해야 된다. 뭐 김정은 푸틴도 체포하라고 바로 반박을 했는데 일단 대통령의 생각이 표면적으로 어떻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만나봤다면 사실 중동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나무호 피격 사건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우리 선박도 있는데요. 오늘 국회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피격 주체가 누구인지, 피격에 사용된 무기가 어떤 건지 아직 안 나온 겁니까?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국을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으시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이란 측이 우리를 피습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유보하겠습니다. 다른 그래도 플랜 A, B 이런 대안이 없으십니까? 아니 플랜 A, B, C도 있습니다만은 가정적 상황에서 그걸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윤희 차장, 피격 사건도 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이란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두 가지 쟁점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오늘로 일단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82일째입니다. 그렇죠.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예. 정부가 남호 공격 누가 했냐 이 일정 부분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예. 정부가 오늘도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란하고 얘기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우리 선박 빼와야 되는 일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정부 입장이 좀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예.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조사 결과 곧 나올 걸로 확인을 했고요.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국회 이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할 말을 할 수 있고 이란에도 호르무즈 우리 20여 척의 선박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란과의 관계도 돈독한 건 중요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쓴소리하고 이란과 어쨌든 그 관계를 복원하려는 게
전통적인 외교 선법과는 다르니까 또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만큼이나 이스라엘하고 우방 관계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대통령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이 대통령 발언이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 빠르게 워싱턴에 보고가 됐을 걸로 예상이 되고 예. 미국 내에 유대인 사회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 예.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한미 사이에는 다양한 급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앞서 보셨듯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하고 계속 얘기 나누면서 방향을 좀 잡아가잖아요. 대통령 발언의 진위가 뭔지 불필요한 오해 생기지 않도록 안보실이 키를 쥐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있습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해석을 정치부 김윤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